제주도행 비행기 안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제 마음은 두근거림으로 가득했어요. 그 설렘은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잠 못 들게 만들었죠. 옆자리에는 10년 지기 절친 민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저와 같은 들뜬 표정이 역력했죠. 대학 동기였던 민지와 저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고 그 이후로 줄곧 둘도 없는 단짝으로 지내왔어요. 서로의 연애사를 꿰뚫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죠. 제 첫사랑 이야기부터 현우와의 지난 연애사까지 그녀는 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민지 역시 자신의 모든 고민과 기쁨을 저와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솔직한 조언자였죠. 그래서 이번 제주도 여행은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한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온전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떤 걱정이나 방해도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마치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죠. 하지만 그건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감히 상상해서는 안 될 막장 드라마의 서막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챕터가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의 저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잔잔한 물결 위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았죠. 이 비행기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저는 이 비행기에 올라탔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독채 펜션으로 향했어요. 렌터카를 타고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아늑하고 예쁜 펜션은 그야말로 취향 저격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잔디밭과 아기자기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는 저희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죠. 짐을 풀고 나니 어느새 저녁 시간 제주도에 왔으니 싱싱한 해산물을 먹어야 한다며 저희는 근처 맛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인터넷에서 폭풍 검색을 통해 찾아낸 소문난 맛집이었죠.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싱싱한 해산물 모듬을 시키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민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여행 첫날의 피로도 잊은 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부터 사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우리는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 식당 안을 둘러보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실루엣, 저 분위기 설마 아니겠지. 애써 고개를 저으며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제 전 남자친구 현우였어요.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현우와는 정말 최악으로 헤어졌거든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돌아섰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 같은 기억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제주도에서 마주치다니요. 이 넓은 세상에서 하필 이곳에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현우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흠칫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찰나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광란의 춤을 추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 웃음은 너무나도 해맑고 순수해서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아니, 이번에는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그 여자는 바로 민지였어요. 제 절친 민지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곤두서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졌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민지와 현우가 함께 제주도에 왔다는 것도 충격인데 제 눈앞에서 저를 보고 웃고 있다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민지와 현우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깍지 끼고 있는 것 같았고 서로의 눈빛에는 달콤한 애정이 가득했죠.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린 채 그들을 응시했고 민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이죠. 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저를 외면했어요. 그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고 그는 애써 저를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제 입은 굳게 닫혔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악몽이기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빌었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저는 그 현실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저를 덮쳤어요. 다음 날 아침 펜션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고 심장은 끊임없이 고통을 토해냈죠. 민지에게 밤새 추궁했지만 민지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며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라며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결국 제 끈질긴 추궁에 민지는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제게는 그저 위선적인 연기로 느껴질 뿐이었죠.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비밀 연애 중이었다는 거예요. 제 절친과 제 전 남자친구가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민지에게 현우와의 헤어진 아픔을 털어놓고 위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역겹고 치욕스러웠어요. 제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 상처 위에서 현우와 사랑을 속삭였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민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수록 더 큰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죠? 가장 믿었던 친구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동시에 배신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죠. 언제부터야?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어? 민지는 현우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졌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녀의 변명은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끓어오르는 분노만이 저를 지배했죠. 민지는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저 민지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제 안의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끝조차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치 꿈을 꾸는 듯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민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갈라져 나왔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는 내 친구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현우는 내 전 남자친구고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대체 나를 뭘로 본 거야?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민지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눈물조차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그녀가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제 뒤통수를 쳤을까요? 제가 그녀에게 현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저를 비웃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이 밀려왔죠. 저는 더 이상 민지와 함께 이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이었죠. 남은 여행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당장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니,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민지는 저를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제 팔을 잡았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아 그녀의 손을 뿌리쳤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민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어요. 그녀의 사과조차 저에게는 또 다른 기만으로 느껴졌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물을 보아도 아무런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역겨움만이 가득했어요. 저를 배신한 그녀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사치였죠. 그녀의 눈물은 저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녀와의 10년 우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우정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피어올랐어요. 제 삶의 가장 큰 배신감을 맛본 순간이었죠. 결국 저는 펜션을 뛰쳐나왔어요. 민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죠.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펜션이라는 공간 자체가 저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고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저에게 이런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어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었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적어도 연기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친구의 배신과 연인의 변심,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심장이 칼에 난도질당하는 듯한 격렬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푸른 바다도 야자수도 도라르방도 모든 것이 저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상징으로 보였죠. 그저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너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행복해했구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택시기사 아저씨는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이 제 감정을 대신할 뿐이었죠.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웠죠.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제주공항으로 향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끊고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죠. 단 한순간도 더 제주도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이 섬은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 대신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으니까요. 비행기 시간에 맞춰 겨우 공항에 도착했는데 게이트 앞에서 다시 한번 현우를 마주쳤어요. 그는 민지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제가 도망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이죠. 현우는 제게 다가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제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어요. 이미 너무 늦었죠. 그의 사과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현우는 민지에게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들의 어떤 말도 저를 돌릴 수 없었죠. 저는 현우와 민지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단호했어요. 두 사람 다 내 앞에서 사라져줘. 더 이상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영원히. 제 말에 현우와 민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담겨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슬픔조차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그들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들에게 단 한 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악몽으로 변해버렸죠. 저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제주도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친구의 배신과 연인의 변심,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는 평생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깊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고통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거예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보다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껴줄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저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을 잊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는 이런 막장 같은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 비극적인 제주도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제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될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거예요. 제주도는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 대신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지만 이 상처를 통해 저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삶의 페이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저는 그 페이지들을 행복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며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거예요. 이 모든 아픔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그 바다는 더 이상 저에게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배신과 아픔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파도 소리조차 저에게는 비명처럼 들렸어요. 비행기는 빠르게 고도를 높였고 제주도는 점점 작아져 점이 되어 사라졌어요. 마치 저의 상처 입은 마음처럼 그 섬은 제 시야에서 멀어져 갔죠.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처럼 그 기억은 영원히 저를 따라다닐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 아픔을 마주하고 극복해 나갈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찾아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제 삶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이 모든 아픔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제주도에서 겪은 이 막장 같은 사연은 저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제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길 거예요. 제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저는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질 거예요. 제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할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거예요. 저는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 막장 같은 사연은 제 삶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페이지를 넘겨 더 멋진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갈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저는 다시 날아오를 거예요. 더 높이, 더 멀리 저의 꿈을 향해서요.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저는 저 자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저를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으며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과거의 제가 아니에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새로운 저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을 재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요. 저처럼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할 거예요. 제 삶의 다음 장은 분명히 행복으로 가득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모든 시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음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